누가 갖고 있을까요? 돈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을 누가 갖고 올까요? 사람이 갖고 옵니다. 돈이 혼자 걸어오진 않아요. 돈은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 돈이 쫓아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문성호 박사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24년 했고요. 대기업에서 마케팅도 하고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니까 법무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예를 들면 가시면 은행에서 막 금융상품을 권하잖아요. 고객이 하는 말도 다 듣고 또 투정도 듣고 내가 저번에 비슷한 상품 가입했다 이것 때문에 손해를 얼마 봤네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사인하고 나왔어요. 이러면 결국 고객에게 상품을 판 우리 은행 직원분의 승리죠. 그분이 위너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결국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는 게 목적이에요. 굉장히 말에 대해서 막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소통 얘기도 하고 막 진정성 얘기도 하는데 일단 우선 말이 나한테 유리하게 플러스가 돼야죠. 나한테 내 지갑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거나 내 기분이라도 좋아지거나 나한테 말은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말 자체가 막 주도권, 싸움, 나의 어떤 말빨 이런 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를 늘 생각하시면서 말의 흐름, 완급, 호흡 등등을 조절하시는 게 정말 말의 고수죠. 그 결과를 종종 까먹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를 잊어버리시면 내가 한 말의 길을 잃어요. 그래서 말의 길을 잃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잃는 말하기, 까먹는 말하기, 그게 가난해지는 말하기입니다. 내가 결국은 말하고 나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대방이 할 수 없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오케이 당신 뜻이 옳습니다 이러고 그냥 일어나 버리면 관계에 단절이 오고 관계가 단절이 되면 돈이 안 들어와요. 좋은 결과도 나한테 하나도 없죠. 돈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돈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을 누가 갖고 올까요? 사람이 갖고 옵니다. 돈이 혼자 걸어오진 않아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께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기는 사람을 끌고 오는 거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그중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겁니다. 세면장에 가서 손을 씻는데 휴지 이렇게 손 닦는 냅킨에 늘 써 있잖아요. 한 장만 뽑으세요. 근데 거기에 또 밑에 써 있어요. 손목을 탈탈 털고 휴지를 뽑으면 한 장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손목에도 좋습니다. 운동돼서. 그냥 한 줄이지만 늘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내 매력이나 신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상대에게 리턴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상대가 나한테 매력을 갖게 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한 다음에 말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상대가 만약 여러분들께 드릴 게 있다면 돈이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정보가 있든지 굉장히 좋은 인맥이 될 거라든지 상대도 상대가 갖고 있는 거를 꺼내놓고 같이 물물교환을 하고 거래를 하겠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가장 나쁜 것이 준비 없이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굉장히 순발력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고 나는 어떤 것을 줄지 고민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우선 내가 상대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가서 그냥 탁 속 터놓고 시원하게 진정성 있게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만나본 모든 부자분들은 모든 말씀을 곱씹어서 하시고요. 준비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턱 뱉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본 부자들은요. 그냥 툭툭 생각 없이 내뱉는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없어요. 부자들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거기에 꼭 그 성분을 넣어야지 맛있는 음식이 될 거라는 신중함이 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음식을 잘 못 만드는 분들, 돈으로 치면 부라는 리치니스란 맛있는 음식을 만드셔야 되는데 좀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저거 막 넣어보죠. 넣어보다가 나중에 이건 맛이 없네. 라면 스프 넣고 그냥 이렇게 잡탕을 드시는데 준비하고 말하시고요. 내가 뭘 제시할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뭘 어필할지 이걸 늘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대충 하지 뭐 라는 말을 저는 거의 부자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자들 중에 그거 뭐 대충 해, 뭐 대강 해, 그거 뭐 그냥 뭐 그럼 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없고요. 예를 들면 이율 같으면 0.000 몇 퍼센트 뭐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그분들이 뭐 유달리 쪼잔하고 유달리 소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재료가 갖는 임팩트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도 되게 신중하고요. 약속을 쉽게 안 해요. 부자분들은 또 그냥 알았어 해줄게, 뭐 질러, 뭐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생각해 볼게, 고민해 볼게, 맞는지 내가 좀 두드려 볼게, 이러면서 늘 준비하고 정제돼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몸에 잘 습관이 배인 거예요. 습관은 뭐냐면 이게 자기가 뇌 에너지를 안 써도 그냥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예전에는 연습도 하시고 예전에는 고민도 하셨지만 지금은 내가 뱉을 말, 안 뱉을 말,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왜냐하면 내가 뱉는 말, 내가 또 삼키는 말들이 돈이 되고 인간관계가 되고 거래가 되고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되게 정제해서 하시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되게 소중히 여기라고. 그래서 부자분들 보면 지갑에 5만 원권에 그게 신사임당 얼굴이 다 같은 방향으로 향해져 있고 돈도 안 구겨지게 잘 넣고 늘 돈을 소중하게 다룬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이제 말도 굉장히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지, 어떻게 상대에게 비춰질지,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여러 번 곱씹으면서 요리를 되게 신중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말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 파워가 되게 큰 걸 아시고 내가 오늘부터 부자가 되겠다, 내가 돈을 모으겠다, 내가 사람 부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돈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사람 중에서도 내 돈 뺏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손절하시고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어떻게 둘까 고민을 하시고 그분들과 내가 나눌 말거리를, 우리가 요리하면 반찬거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흐름 타서 교환을 하시면 돈은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 돈이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돈 가진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후배분들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회식을 갔을 때는 상사에 대한 칭찬이나 아니면 재밌는 유머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나머지는 식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상사가 일 얘기를 물어보면 답은 해야겠지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푸는 거라든지, 또는 상사가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셀프 디스 하면서 유머를 날린다든지 이런 걸 해라. 마이너스 말하기는 절대 하지 마라. 회식 가서 마이너스 말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아무 도움 안 되는 말하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상사분들이 오늘은 맘 놓고 뭐 편하게 얘기하지, 그러고선 갑자기 김대리 그때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대표적인 마이너스 말하기예요. 말을 할 거면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거나 상대방이 재밌거나 아니면 상대가 듣고서 고마워할 얘기, 감사할 얘기, 유쾌해야 할 얘기, 이런 얘기만 골라서 하시는 거죠. 말을 많이 할수록 말을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잘 골라서 하시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우선 좀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뭐 조언 안 해도 되고 내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들을 생각도 없는데 굳이 조언하고 뭔가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내가 되게 좀 더 안다, 내가 좀 의식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좀 개념이 있는 사람이다, 뭔가 좀 더 우월하다,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필요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말, 또 불쾌한 말, 더 중요한 건 이제 적절하지 않은 말, 이 상황에서 쓸 말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말이 오버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예전 서양 속담에 그게 있습니다. 그 혀가 미끄러지는 것보다 발이 미끄러지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실언할 바엔 그냥 혼자 넘어지는 게 낫다는 말인데요. 괜히 이게 말로 방정 떨고 말로 뭔가 실언해서 잃는 게 너무 많고요. 그게 이제 말에 대해서 어느새 되게 또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말은 막 달변으로 말을 막 잘해서 막 정말 엄청나게 한 호흡에 쏟아낸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누가 판단을 할까요? 듣는 사람이 판단을 해요. 말은 말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이 말을 할 때 자기의 메시지를 잘 담아서 어느 정도 그릇 안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소통이라는 단어 참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이게 흐를 쏘 통할 통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라는 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말이 어디선가 털컥털컥 걸리면 대화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말을 흐름을 좋게 이렇게 흘리고자 한다면, 흐르게 하고자 한다면 상대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흐름을 타시고 무리하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말할 것만 내가 잘 준비하면요, 막 쫓기지 않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지고 내가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말은 이렇게 싸움이 아니고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말싸움에서 이기고 실제 생활에서 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말은 이겼는데 그건 뭐예요? 그냥 말은 이겼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마음이 상했으면 그거는 진 거죠. 직장 생활하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오늘 우리 뭐 과장 한번 되게 세게 깼잖아. 그래서 과장님이 뭐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하고 더 이상 나한테 간섭 안 하더라고. 이긴 거 같은데 진 거예요, 사실. 과장님은 마음속에 꽁하니 뒀다가 두고두고 복수할 겁니다. 그래서 말은 나눠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나한테 동의하게 해서 결국은 내가 유리한 말하기를 하셔야 돼요. 늘 중요합니다. 말은 듣는 사람이 판단하지만 그 말의 결과물은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말을 하시는 게 말을 잘 하시는 겁니다. 말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처음부터 하시려면요, 종종 상대한테 어떤 말의 주도권 또는 상대가 원하는 주제 이런 거를 뺏어서 내가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말을 시작할 때 상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처음에 들으시면서 시작하시길 권해요. 말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오래 들으시면 뭐 영혼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거니까 한 사발면 끓을 시간 한 3분 정도 들어주시면 그 상대방이 한 3분 정도 말을 하게 두시면 상대방은 보통 말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분 짧은 것 같은데 3분 정도 하면 노래 한 곡 부르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제가 들을 테니 노래 한 곡 하세요 라고 노래 한 곡 실컷 하게 하고 그거 듣고 말씀 시작해도 늦지 않죠.